젊어서는 몸을 관리한다고 해서 영양제를 한 주먹씩 먹고 음, 60이 넘으면 여러 곳이 아프다고 해서 양약을 한 주먹씩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몸이 음, 정상적일 수 음. 있을까요? 아, 정사되지 않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밥 먹고 나서 주먹을 이렇게 그냥 약이 한 보따리 꺼내서 몇십 개를 먹어. 뭐 10개, 15개, 뭐 20개도 넘어. 그 약이 한 보따리야. 거기서 누가 농담 삼아서 말하기를 약만 먹어도 배불러대야. 약. 웃기게요. 껐다 이제 골다공증이라 골다공증 먹고 고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뭐 먹고 뭐 치매 예방약 먹고 뭐 먹고 하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자, 그럼 몸이 뭐 편안할까요? 몸이 부대낍니다. 양방에서는 한쪽만 봅니다. 음, 물론 한쪽 봤을 땐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각 분야별로 다 자기 전문가 말을 해요. 근데 인간은 하나야. 음, 통틀어서 보면은 별약이 다 들어오면 이제 몸에 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양방에서 그런 문제를 의식해서 노인의 약이다. 그래서 음, 노인들한테는 나이 든 사람한테는 통합해서 봐야 된다. 어린아이, 소아과는 소아과로 보죠. 왜냐하면 그 전문 분야를 안 보고 소아과로 보잖아. 왜냐면 아이들은요, 미세하기 때문에 조그만 약을 세게 써도 문제가 돼요. 그때 소아과라고 해서 통틀어 보는 겁니다. 그럼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은 노인과라고 해서 통틀어 봐야 돼요. 왜? 노인들은 잘못 써도 몸의 체력이 젊은이하고 다르니까. 근데 그걸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소아과는 옛날부터 의식을 했지만 이제 노인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제가 주장이 아니라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네들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알게 되거든. 왜냐면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는 처방을 해요. 아이고, 뭐, 그분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약이 한 보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몸에 들어가서 순탄하진 않죠.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지 도가지는 문제가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을 좀 생각해서 영양제 먹는다. 이런 분들 많아요. 비타민제, 뭐, 음, 오메가3, 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도요, 적당히 먹으면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먹어서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 몸에 영양이 부족하겠다기보다도 과잉입니다, 과잉.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영양학자 저도 말을 빌리면은 사람이 비타민C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사과 반쪽만 먹어도 하루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김치도 먹죠, 뭐도 먹죠, 샐러드도 먹죠, 넘칩니다. 거기다 또 비타민C도 별도로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잉입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지나친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옛날 같이 못 먹고 못 사는 때가 아닙니다. 음, 음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드뭅니다. 물론 뭐 저기 후진국 가면 하루에 한 끼 먹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거기에 별도지만 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없어서 못 먹기보다도 좀 많이 먹냐 덜 먹냐 차이 있을지언정 음, 굶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다못해 굶어도요, 무료급식소 가면 밥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양이 과잉이지 부족한 건 아니다. 음, 그런데 또 별도로 영양제를 또 먹는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도가 지나치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부족할 때는 먹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그런 영양제를 인공으로 합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 자연적인 식품위에서 먹는 건 괜찮은데 인공적으로 자꾸 먹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꼭 필요하면 써야겠죠. 하지만 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좀 물음표가 쳐집니다. 음,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에서 자꾸 그 약을 판매하는 친구들 한번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텔레비전 광고 한번 보세요. 맨날 나오는 그 보험 광고하고 약 광고입니다. 상당수입니다. 저도 우연찮게 텔레비전 틀었더니 왜 이렇게 광고가 약 광고 왜 이렇게 많어? 음, 그게 말이 됩니까?
약 광고가 없어야 좋죠. 광고들을 보면요. 다 내가 그 병 걸릴 것 같아. 그래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온 국민이 많이 사 먹게 됩니다. 음, 또 보험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아휴, 꺼- 또 껐다 전화가 맨날 와. 전화 받으면 보험 얘기야. 저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좋다면은 음, 안 알려줘요. 사람이 알아서 듭니다. 근데 왜 자꾸 광고를 할까? 음, 그러면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약 광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음, 사실 그런 물음표는 찾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예전에,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제 동의보, 그러니까 지금 약 500년 전, 음, 한 4, 500년 전에, 예전에 동의보, 조선 중기, 음, 조선 중기 때는 동의보감이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배탈이, 아니, 소화가인데, 그러면 산사, 신공, 메가, 뭐 이런 소도지자라 해서 소화를 더 도와주는 약들, 기가 순환하는데, 행기지제, 기를 순환시키는 약을 더 써주고요. 어, 여기서 또 뭐가 안 좋아? 더 추가를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옛날 약밥이라고 합니다. 음, 약에, 일단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 이제 탕자에서 줍니다만 옛날에는 첩지에다가 약을 음, 싸줬어요. 음, 그 약밥이라 이만큼 됩니다. 음, 약이 푸짐해집니다. 그리고 약 가지고 보통 10가지 더 나가서 20가지가 됩니다. 더 많은 이 20 따라 30가지 되는 수도 있어요. 약밥이 많아요. 약 종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학에서는요, 네, 조선 후기에 나온 의학입니다. 음, 이 사상의학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좋은 약도 있지만 불필요한 약이다. 불필요한 걸 뺍니다. 약 첩수가 더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가지수가 한 첩이다. 음, 네, 네, 첩자, 글쎄, 한 첩이다. 그럼 한 첩이다 하면요, 한 첩에 옛날에 약이 20가지가 들어갔다. 음, 근데 사상약에는 뭐 15개, 10개로 줍니다. 근데 효과는 더 따따블로 올라갑니다. 웃기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약을, 약을 많이 쓴다고 좋을까? 자, 우리가 흔히 그런 거예요. 그 시장에 가면은 이런 거 볼 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더 넣고 해서 막 가짓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좋다 생각하냐. 가짓수가 많이 들어가면은 개개의 효과는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네. 그걸 그 짬뽕이라고 그러죠. 또 아주 뭐또좀 극하게 표현하면 꿀꿀이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건 음, 묻자고 한 얘기고요. 이것저것 좋다.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찌개도 음, 동태탕이면 동태탕, 음, 뭐 그 묵국은 묵국, 갈비탕 갈비탕 이렇게 해야지. 갈비탕이 맛있고 김치찌개도 맛있고 순두부도 맛있는데 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꿀꿀이탕이 되는 겁니다. 자, 짬뽕에다가 짜장면도 넣고 탕수육도 넣고 팔보채도 넣고 좋은 것만 다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과연 그게 좋을까요? 콩나물국에는 심플하게 콩나물국에 해야 됩니다. 콩나물국에는 콩나물하고 파, 마늘, 뭐, 또 몇 가지, 요거만 들어가야지. 거기다가 이것 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묵국에는 묵국이어야 돼요. 동태탕은 동태탕의 그 맛을 느껴야지. 거기다 뭐 좋다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막 잔뜩 넣으면은, 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몇백 년 전에는 그 약첩이 많았어요. 아, 그런데 사상의학에 와서는, 어, 정말 필요한 것들, 핵심, 액기스를 뽑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약의 가지수가 줄어듭니다. 음, 그런데 약효는 따따블로 더 올라갑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재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주는 정도가 다르다. 음, 내가 건강하고 받아줄 때는 음식도 막 먹어도 됩니다.
약도 먹어도 웬만큼 다 끄떡없습니다. 근데 내 몸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은 약도 줄이라 그래요. 오히려. 왜? 그것도 부대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먹는 것도 줄여지면서 약도 줄여서 오히려 그 사이에 맞춰주라는 거야. 근데 요새는 어떻죠? 나이 들어서 약을 또 늘려. 머리 아파, 두통나도, 그 진통제도 써, 뭐, 인유제도 써, 뭐도 써,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방에서 좋다고 막 집어넣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우리도 음식도 좋다고 막 집어넣는 꿀꿀이탕 되듯이. 그런 정도가 옛날에 조선 초기. 그땐 좋다고 막 넣습니다. 심지어는 합방도 했어요. 합방이라고 말하면 첩약이 A란 첩약이 B란 첩약 이걸 두 개를 합칩니다. C라는 것도 합쳐요. 그래서 약박이 이만큼 됐습니다. 그랬다가 웬만큼 이제 의박률 기준이 그랬습니다. 조선 초기. 그랬다가 조선 중기 때 와서는 많이 정리가 되고 그 기준이 잡히죠. 그래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체질별로 더 정밀하게 보고 해서 더 줄여주고 정밀화된 것이 사상의학입니다. 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상의학의 약효가 따따블로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더 잘 받아주고요. 자,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르죠. 이제 앞으로 양방도 이제 많이 발달이 돼서 앞으로 한 500년 뒤에는 약을 확 줄여서 오히려 개개인에 맞춤. 항생제도 체질별로 맞는 게 다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제도 종류가 원체 많은데 그것도 체질별로 달라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당뇨병 약 먹는 사람 무조건 거기 무조건 써보자. 써보다가 부작용 나면 바꿔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맞춤으로 해야 돼요. 근데 노련한 양반에서 그걸 하세요. 그 일부지만 진짜 경험 많으신 분들은 그걸 알아서 구분해 주시고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제를 지금 들을 때 그 표준 항암제라고 들을 때 똑같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체질별로 구분했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약이라고 하는 건 많이 쓰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정교하게 써야 된다. 필요할 때 써야 되지만 정교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쓰는 게 낫다. 그리고 그것이 한의학에서는 최적화된 것이 사상의학입니다. 사상의학에서는 가능하면 약을 최소량으로 쓰지만 약효는 따따블로 더 좋아지게 되는. 이게 더 고급 작전이다. 지금 따지면 그 전쟁을 할 때 이런 것이요. 대포, 똥포라고 그래요. 막 쏘는 거하고, 그때 그 대포 쏘는 거하고, 정교하게 스마트 폭탄. 한두 발 쏘는데 정밀하게 적군 사령부만 딱 맞추는 겁니다. 바로 옆집은 안 맞추고, 그 사령부만. 이게 또 고급 작전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똥포 엄청나게 쏴붙여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까지 쏘고 도시를 초토화한다? 그럼 백성도 다 죽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똥포를 엄청나게 쏘는 거와 정교 스마트 폭탄으로 해서 한 방에 적군 수뇌부만 딱 정밀 타격을 해주는 거.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약은 조금 쓰는 게 낫습니다. 정교하게 써야 됩니다. 똥프로 쏘면 안 되고 스마트 폭탄을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